안녕하세요. 투토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질문이 많은 7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많이 하신 분들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정도가 있어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베트남 호치민시죠. 호치민시를 기준으로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가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랜드파크죠. 구근에 있는 그랜드파크인데, 자, 입지적으로 일단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일단 분양가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퀘어미터당 요번에 1차 분양 때에는 약 1,500불 정도 했었는데, 자, 스퀘어미터당 1,500불이면 평당 기본적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이기 때문에, 자, 3,000에서 5,000, 네, 투자금으로 부동산 시장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사실 베트남 시장 자체를 조금 많이 동남아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이 치열하기도 하다. 그리고 호치민은 바로 경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은 투자 금액의 경우에는 지방 소도시나 또는 이제 뭐 베트남 주식 등 위주로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호치민시에 있는 분양가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질문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자, 어떤 층을 선호하나요? 이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구매를 한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층이 선호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뭐 강의가 있으면 당연히 리버뷰 때문에 뭐 고층을 또 선호도 하고, 그리고 시내 야경이 잘 보이는 이런 것을 또 선호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베트남 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인기가 많이 좋은 물건들 또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층은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됐었을 때 로얄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층과 고층의 중간 높이인 로얄층을 많이 선호를 했었잖아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로얄층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직 고층을 좋아하기보다는 로얄층을 선호하는데, 향후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고층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서 딱 바라봤을 때, 한국도 그렇잖아요. 고층을 선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30층, 40층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에서 바라봤을 때 야경이 멋진 부분들과, 그리고 앞에 시야가 조금 탁 트인 시야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은 로얄층이 베트남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인기가 많지만, 향후에는 고층으로 우리나라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에 후반기 분양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19년도 초반이죠. 연초에는 사실 분양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분양 물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군의 뚜띠엠 지역과 그리고 안푸 지역에서 지금 새로운 분양 이제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반기부터 먼저 시작된 비놈에서 짓고 있는 구군의 그랜드파크죠. 요번 9월에서 10월경 정도에 이제 지금 2차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스테리 파크랜드죠. 올 9월에 원래 분양이 시점이 일단은 예상이 되었었다가 이제 올 4분기 정도죠. 한 12월 안에 한번 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군의 선샤인시티 등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는 분양 시즌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서둘러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거품이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베트남에 이제 거품이 껴있다.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호황기를 겪고 나서 90년대 중후반이죠. IMF를 겪고 나서 다시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로 오면서 그때 벤처가 또 열풍을 불면서 거기에 2002년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자, 베트남도 초창기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타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게요. 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때 이제 상승세를 탔었을 때가 바로 중국도 상승세를 탔었죠. 다만 2007년도,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죠. 네,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일단 받쳐지죠. 인구수가 받쳐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받쳐지면 내수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자급자족 생활이 가능한데, 베트남 시장도 우리나라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베트남 시장도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약간 소비 습관이 많은 이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 모델보다는 중국 모델에 가깝게, 그래서 만약에 경기에 영향이 온다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를 봤었을 때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떨어지는 것을 눌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폭락이라 해서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데, 살짝 눌림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인구화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된 이 베트남 시장 자체는 충분히 다시 한번 거품이라기보다도 호황기를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잠깐의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품이라고 저는 보진 않기 때문에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집은 다수를 보유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2015년도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분양을 이제 열어줬죠. 개방을 해줬는데, 베트남 시장에서 일단 분양을 할 때 처음 이제 청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청약 통장을 가지고 뭐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요즘 단지별로는 이제 외국인 물량에 대해서 너무 과열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 명의당 하나씩이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은 이제 시행사들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베트남 시장에서는 꼭 우리나라처럼 한 채만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두 채나 세 채를 보유할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다수를 보유해도 상관은 없다. 돈이 많으면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또 투자를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6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지역이 좋은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저도 저에 대한 견해로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지역이 좋은가요? 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이제 저희 경우에는 호치민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치민 시장을 보더라도 각 동네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이죠. 군으로서 이제 아파트 지역 특징이 나눠지는데, 자,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지역이 좋은가요를 제 생각은 답변 드리겠지만 이건 참고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7군의 경우에는 뭐 하반기약까지 분양 물건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7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한인촌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뭐 한국국제학교든 또는 이제 한인촌 처음 이제 이주를 했었거나, 또는 이렇게 한인촌에 형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집을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7군이 좋겠죠. 다만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지역에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느 지역이 좋다고 선정할 때는 저는 투자 포인트를 딱 2가지 정도로 봅니다. 먼저 직장, 그리고 학교. 이렇게 2가지를 보는데, 직장일 경우에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바로 교통편입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면은 사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점점점 서울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들이죠. 제2, 뭐 신도시 등 외곽 지역들이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호치민도 똑같습니다. 호치민에서 이제 좀 더 가깝고 교통편이 좋은 곳을 이제 따지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맨 처음에 베트남 여행을 오실 거 아니에요. 교통편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도시화율을 지금 30%까지 올리고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 개발하기도 바쁜데, 현재 교통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향후 몇 년 뒤에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학교죠. 자, 호치민 시내는 여러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7군하고 좀 2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7군에는 지금 한국 국제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군 쪽에는 이제 외국인 국제학교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2군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2군이 사실 뜨고 있는 지역이다. 주거 지역으로서 뜨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현민 대표는 어떤 것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뭐 당연히 7군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7군은 약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죠.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한인촌에서 조금 더 한국하고 그리고 좀 처음 이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한인촌도 형성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는 한국국제학교를 보내시려는 분들은 네, 이렇게 7군 쪽에다가 분양을 받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2군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2군에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시 어떠한 관점에서 지역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약간 6번하고 7번하고 이제 좀 교차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 선정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교통편,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어디에 많이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학교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주거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나의 상황에 맞게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좋습니다. 다만 이 투자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역을 설정해 놓은 다음 그 다음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지역을 설정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그리고 회사, 그리고 교통편, 이 인프라 구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인프라 구축된 곳을 갈 것이냐, 또는 향후 어느 정도 때에 대략 예상은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신도시들 보면 1차로 LH들이죠. 네, 주택공사에서 먼저 임대아파트 시장이 들어오고 그다음 민영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이런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인프라가 이제 인구가 생기면서 구축이 되는데, 베트남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베트남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랑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교통편이 조금 더 편리하거나 또는 회사가 근거리에 있거나 또는 학교가 많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으로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지역 설정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못 기다리겠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다가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